오늘 김일두 리더님께서 정말 귀한 자리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뵙고 온라인도 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사실 이런 강연 기회에 여러분들 뵙는 자리가 정말 에너지를 많이 얻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기쁜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건강 혁신의 시작,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이 여는 미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강연 주제에 대해서 저희 피마스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챗GPT에다가 좀 물어봤었는데요. 챗GPT가 지정해준 제목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건강 혁신이라는 단어를 꺼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 피마스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홀자펠 교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홀자펠 교수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자펠 교수님은 저는 2007년에 뵀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전에 계시던 칼슐레 대학교 명예교수신데요. 칼슐레 대학교를 이제 그만두시고 한동대학교에 이제 미션 스쿨이잖아요. 거기에 선교 목적으로 오셔가지고 저는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교수님이 이제 예전에 학회에서 뵌 적은 있었는데 너무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갔었더니 그 당시에는 한동대학교에 석박사 과정이 없어서 그냥 선교 목적으로 오셨다고 해서 제가 하고 있던 김치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교수님께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그게 언제 실현이 될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호셉 대표님이 석박사 과정 들어가시면서 같이 연구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계기로 교수님하고 알게 됐는데요. 여기 이제 교수님 양력에 나온 것처럼 전 세계 식품 미생물 연합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규 미생물이 홀자펠리아라고 하는 그 지너스가 있는데요. 지너스는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이제 생물의 단계가 있는데 이제 속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미생물들이 속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교수님께서 이 미생물 분야에서 얼마나 저명하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존경을 받는 분인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붙일 수 없고요. 학계에서 인정을 해야지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전에 계셨던 독일 연방위생 독성학 연구소 같은 경우는 프랑스로 말하면 파스테르 연구소와 같은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가 깊고 특히 식품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교수님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연구도 이제 좀 진행을 하셨는데요. 지호셉 대표님하고 연구를 한참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들어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기술의 기초가 되는 연구들을 그 당시 한참 하고 계셨어요. 지금 지호셉 대표님이 그 수상을 하신 2011년부터 2015년의 대부분의 수상들이 현재 피마스 기술이 발전되어 오는 단계별로 해가지고 상을 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호셉 대표님하고 홀자펠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걸 보면은 동물의 이제 장을 잘라서 이제 마우스인데 마우스의 장을 잘라서 맹장을 한쪽에 이제 실을 묶어서 이제 열려 있는 쪽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걸 넣어보시고선 다시 묶어서 이제 절대 현기 챔버라고 해서 장내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다가 이제 인큐베이션을 시키셨어요. 이제 사람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분석하시는 게 미생물의 변화, 지금 보고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 같은 거고, 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변화, 특히 이제 단세지방산들의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테인이라든가 대사체를 생성하는 어떤 유전자들의 변화, 미생물들의 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시더라고요. 되게 센세이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장내 미생물, 동물의 장내 미생물을 보는 것이 그전에는 전부 다 동물을 세크리파이스 해가지고 무조건 그거를 그 시점, 그러니까 죽인 시점에 어떤 균이 있는지를 보는 그 정도 실험에서 머물렀었는데 그 동물의 장을 잘라가지고 어떠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거기다가 살아있는 생체처럼 반응할 수 있는 잠깐의 기간 동안에 미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각 개체별로 보는 그런 실험들을 했었고,
이게 이제 저기서 상을 받았던 이유가 그만큼 좀 신규의 그런 기술이고, 그리고 결과들도 상당히 되게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지호셉 대표님하고 홀자표 교수님께서 2015년 정도까지 이거를 계속 개발을 하셨었고요. 저는 어떻게 조인이 되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저기에 있는 세계 최초 과민 피부 상태 개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을 개발할 때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 균은 김치에서 유래한 균인데요. 교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지만 미생물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과학적인 발전이.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있었던 균에 대해서 이 균이 정말로 세계적인 학자가 보셨을 때도 좋은 균인지, 그리고 장까지 살아가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 균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전한지를 김치에서 유래한 균을 연구를 하게 되면 김치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약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균을 개발할 때 교수님하고 같이 지호셉 대표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민 피부 상태 개선에 대한 최초 기능성 인정을 받았고요. 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와 관련된 되게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제 경력을 보면은 좀 특이하게 이제 전에 식품회사에 있었던 경력이 있는데요. 저도 홀자표 교수님이나 지호셉 대표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장내 미생물을 실제로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식품 연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HM파마에 조인하게 된 거는 이미 HM파마는 2020년 초에 아메이하고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참 이제 초기 연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인을 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정말 작은 회사입니다. 뭐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고, 뭐 역사로 보면은 아까 아메이 역사는 정말 긴데요. 저희는 이제 겨우 8년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랩과 같이 만든 그 피마스 시스템, 지금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마이랩, 그리고 여러 가지 엔자임 바이옴, 이런 파이토바이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11월 5일에 코스닥 상장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제품과 이런 서비스를 사랑해 주셔서 아메이와 함께 가는 저희 HM파마에 대한 많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이제 HM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뒤에 파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HEM은 휴먼 이펙티브 마이크로브스입니다. 여기에 파마라는 이름이 붙었던 만큼 저희 회사는 또 별도로 치료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제약사 중에 꽤 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셀트리온. 그리고 뭐 이쪽 관련 동종업계의 지노멘 컴퍼니 등과 같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만 하고 있느냐?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만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연구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보면은 HM파마 같은 경우는 우울증 치료제, 라스라고 하는 저희 전방 절제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대장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직장부터 위쪽을 좀 자르게 되는데요. 자르고 접합 수술을 한 다음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실금이라든가 아주 잦은 하루에 20번 이상의 설사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피마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그런 후보 물질을 가지고 미국 FDA 임상 2상 IND 승인, 임상 시험 계획 승인과 임상 착수가 가능한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호주 HREC라고 하는데도 HREC가 이제 FDA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도 국내 최초로 2상 IND 승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CJ 바이오사이언스, 리비움, 그리고 셀바이오텍에서 연구 개발하는 분야를 보면은 파킨슨 디지즈, 그리고 다제 내성균이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항생제로
죽일 수도 없는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들이 감염이 됐을 때 이것들을 치료하는 목적의 그런 질환 치료 목적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비소세포 폐암, 파킨슨병,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등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미생물로 저런 것들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 단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일상 정도를 국내에서는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지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첫랩이라고 하는 서울대 벤처 기반의 회사가 인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큰 기업에서도 투자를 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강 혁신의 시작,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과학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왼쪽에 A 그래프는 지금 감염증이 어떻게 감염증으로 인한 병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B 그래프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겪고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리고 크론병 같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들,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발생한 그 시점이 정확하게 항생제가 상용화돼서 사람들한테 널리 쓰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항생제가 상용화 출시가 된 거는 1944년인데요. 1946년에 돼서야 일반인들이 그래도 좀 처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많은 군인들이 항생제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 나갔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혁신이었냐면 그 다음에는 감염병이 저렇게 줄을 정도로 저희가 정말 지금 장수 시대라고 하는데 90세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아주 큰 계기를 만들어줬던 큰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럼 이 질환들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궁금증이 생겼던 시점이 이제 1990년, 2000년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했던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저기에 있는 휴먼 진입니다.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은 저희가 정말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2만 개 정도의 기능성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10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어야 어떠한 저희가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고 대사를 하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적은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이제 생긴 시점이 200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기 시작한 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본격적으로 2005년 정도서부터 아주 좋은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걸 밝혀냈냐면 사람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 피부에 있는 미생물까지 총포함하지만 장내 미생물이 거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100배 또는 200배 정도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적지만 많은 유전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면서 그러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에 있어서도 미생물이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된 시점이 저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전자 기술의 발전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대학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는 유전자 분석할 때요, 한 1000 베이스 페어에서 5000 베이스 페어, 그러니까 저기 진도 아니고요, 그냥 아주 작은 유전자를 분석만 해도 졸업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지금 제공되고 있는 마이랩 서비스에서는 저렇게 많은 유전자들을 실제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저희가 듀얼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사체 분석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지금 피마스 기술을 활용한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3가지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나 왜 이렇게 비싸게 지금 이거를 구입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리더님들께서는 자신 있게 제안을 해주셔도 됩니다. 전 세계
이렇게 미생물 분석과 대사체 분석 그리고 피마스와 같은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메이가 유일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컨 지놈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세컨 지놈이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더 좋아하는 단어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포 같은 오건이라고 부르는 과학자들의 설명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미생물들이 대단히 건강한 미생물들이 많았는데 아까 그 항생제가 나온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질환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생가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깨끗하게만 살아야 된다. 나쁜 균이고 좋은 균이고 일단 다 없애자. 이런 개념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일으켰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고 저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래 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단어 정의상 좀 헷갈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정의를 해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메치니코프라는 분이 1908년에 노벨 의학상을 탔는데요. 이제 저 당시에 탔던 거는 백혈구라고 하는 저희가 식세포 작용이라고 해서 밖에서 균이 나쁜 게 들어오면 그걸 잡아먹어가지고 없애는 이러한 면역세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받으셨던 건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연구는 노화와 장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prolongation of life라고 해서 삶의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국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한국 야쿠르트에서 예전에 메치니코프 박사가 메치니코프 박사의 이름을 따서 메치니코프라는 제품이 나왔었는데 저기에 저 책에 이름을 따서 생명 연장의 꿈이라고 하는 광고 카피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 메치니코프는 왜 이런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거를 평생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며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얻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 메치니코프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플레이트 카운팅 방법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균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균은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영양 조건이 맞지 않는다던가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여기 균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엘리 메치니코프는 그 당시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불가리아 지방의 장수촌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 시대에.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변을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마이랩 분석하듯이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배양에서 나오는 미생물들을 보니 결론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불가리쿠스라고 하는 불가리아 지방에서 유래된 락토바실러스 또는 비피도박테리움 이러한 저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균들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 균이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만든 책이 저 Prolongation of Life입니다. 그래서 저 개념이 얼마나 이제 지금까지 지배를 했냐면 100년이 넘는 현재 저희가 2024년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마케팅적으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으면 저희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아메이에서 아니에요. 저희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이 아니고 우리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이 좋은 거예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락토바실러스 계열들이 안 좋다. 얘네들은 무시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저 균들은 우리 장내에 좋은 미생물들을 늘리거나 우리 몸이 더 면역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은 분명한데 저 균만 있는 게 아니야를 알게 된 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어떤 지도를 만든 건데요. 저 동그란 게 전부 다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에 해당하는 게 아주 일부 영역에 있습니다. 예, 여기 이 영역인데요. 이 영역 외에는 전부 다 다른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하고 하는 역할들이 있을 텐데 어떤 균은 좋은 역할, 어떤 거는 나쁜 역할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지? 이제 이것부터 연구의 시작이 되겠고요. 그게 말씀드렸던 2005년 정도에 아주 이제 많은 연구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 2022년에 이제 종합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종합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장에서 시작해서 전부 다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죠? 전 몸에 걸쳐가지고 화살표가 뻗어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그래, 우리가 장이 좋아지는 건 알겠어. 그래, 뭐 일부 면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듣긴 들었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브레인 펑션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단히 많은 부분, 장과 뇌가 연결돼 있고 장과 간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전신 면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제가 연구했던 분야인 과민 피부 상태 개선. 과민 피부 상태 개선이 사실 아토피와 관련된 어떠한 사람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아까 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리뷰 논문이라고 하는데 2022년에 이런 리뷰 논문에 나올 정도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거고요. 내려가는 거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균이 있으면 지금 내려가는 쪽에 좀 그런 영향을 많이 주고요. 이런 하여튼간 지금 쇼체인 페리에시드라든가 이런 좋은 물질들 그리고 나쁜 물질들 이런 것들이 균이 좋으냐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고 건강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은 조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저희가 늘상 먹고 있는 식품 무엇을 먹는지 이게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팩터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뭐 수면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운동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하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는 잠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하시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관리를 안 하신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겉 마이크로바이옴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뭐냐 하면은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왼쪽에 보면 호메오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이 면역도 그렇지만 미생물의 경우도 내가 내 몸에 맞는 균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디스바이오시스의 경우는 예를 들면 항생제라든가 뭐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드셔가지고 장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지금 비만이 된다든가 했을 때 미생물들이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문제가 있는 환경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질병은 앞에 말씀드린 되게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그리고 암까지도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변화가 그러면 실제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2005년서부터 대단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과학자들이 계속 좀 찬반 양론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항생제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줬어? 우리가 병원 의사분들은 항생제를 안 쓸 수가 없는데 항생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우리 아이들 봐봐. 아이들이 지금 옛날에 우리 어릴 때보다 균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장내 미생물도 안 좋고 살도 막 찌잖아. 그거 다 항생제 영향인 것 같아. 이러한 서로 의견이 찬반 양론이 왔다 갔다 하던 시기에 2014년에 거기에 종지부를 찍는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네, 여기에 엄마 쥐한테 항생제를 낮은 농도로 해서 대표적인 항생제죠. 페니실린을 낮은 농도로 엄마 쥐가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이유기까지 계속적으로 먹였는데요. 그 결과 새끼 쥐가 뚱뚱해졌습니다. 이 새끼 쥐는 아까 여기 옆에 있는 일반적인 마우스가 먹는 밥하고 똑같은 걸 먹었어요. 근데 새끼 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 쥐가 항생제를
해서 사실 이게 장내 미생물이 안 좋아져서 그렇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안 좋아졌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 새끼지가 뚱뚱해진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그럼 저 새끼지가 지금 뚱뚱해진 이유가 다른 원인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저 새끼지의 미생물을 분리해 가지고 균이 없는 마우스라고 하는 무균 마우스, 전프리 마우스에다가 이제 이거를 주입을 했습니다. 장에다 주입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무균쥐도 아무 죄가 없거든요. 먹는 거는 요 옆에 있는 쥐랑 똑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얘는 살이 안 찌고 이 쥐는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에 아까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 변화가 세대를 걸쳐서 연결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미생물에 의한 변화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밝혀내면서 사실 지금 비만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의 30% 이상이 비만 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이러한 질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부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지금 마르신 여성분과 그리고 조금 비만이신 여성분 두 분이 계신데요. 왼쪽, 그러니까 마르신 분과 비만이신 분의 공통점은 같은 엄마에게, 같은 부모님한테 낳은 일란성 쌍둥이십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 말고도 대단히 많은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이렇게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히 쌍둥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쌍둥이들은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전자로 인한 바이어스라고 하는 변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 패턴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먹는 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추적해 보자 라고 해서 추적해 보니까 이 왼쪽 지금 마르신 분은 입양이 됐는데 동양 쪽에 입양이 되신 거고요. 지금 뚱뚱하신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식 식사를 하시는 미국 같은 그런 국가에 입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전자는 같으나 전혀 다른 생활 패턴과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 지금 통통하신 분과 마르신 분의 미생물을 각각 분리를 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면 통통하신 분의 미생물을 따서 아까처럼 균이 없는 렛에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렛도 이제 마우스랑 같이 동물 실험에 많이 쓰이는 동물인데요. 뚱뚱해졌습니다. 마르신 분한테 온 미생물은 뚱뚱하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여기서 사는지는 생활습관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균이 많이 바뀌는데 그럼 이 미생물들이 저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생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내고 우리 미생물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어떤 영양소들을 넣으면 좋아지는지를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과학자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단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NGS라고 하는 유전자 분석 시대가 있습니다. 처음에 유전자 분석을 하면 어떤 미생물이 나한테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의 이름을 좀 빌려서 김연아 선수가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있는데 어떤 미생물이 아는지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있는 김연아가 누군지를 찾는 연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는 있으나 김연아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연구만 해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좋은 역할을 하는 미생물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고요. 어떤 미생물들을 뽑아서 아까처럼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지도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2세대의 대사체 분석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사체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미생물이 분해 또는 전환을 시켜서 좋은 물질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좋은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물질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어떤 미생물이 좋은 물질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2세대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기술에서 저희가 메타컬처로믹스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저 부분이 이제 HM파마랑 아메이가 지금 마이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핵심 서비스입니다. 이 연구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생물이 역할을 하는지를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실제 어떤 미생물과 어떤 대사물질을 만드는지 난 실제로 보고 싶어. 우리가 먹지 않고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은 저 중간 영역에 딱 어디에 걸쳐 있냐면은 장 상피세포의 안쪽에 우리 몸이 있고요. 이 바깥쪽에 미생물과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어디 있냐면 정확하게 이 중간 경계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밖과 안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좋은 물질이 밖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먹어준다고 하더라도 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몸 안으로 들어간 물질들이 실제로 미생물이 생성해서 들어간 물질들이 기능성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미생물이 있어야 좋은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연구한 게 1세대, 2세대에 대한 연구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무엇이고 어떠한 물질이 생성되는지를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알아보고 싶은 게 이제 3세대 기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세대 기술의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아티클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미생물들이 어떠한 중요한 물질들을 분해하거나 전환해서 우리 몸 안으로 잘게 쪼개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적을 경우 저거를 저렇게 짧게 쪼개가지고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역할이 대단히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가 딱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이 회사가 정말 엄청난 회사일 수는 있지만 그 회사가 경쟁도 없이 혼자서 만드는 어떤 조합 물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2,000개 이상의 제약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각각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면, 저희 자본주의 사회, 지금 민주주의 사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퍼포먼스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수가 많다면 제약회사가 하는 그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냐면, 저도 아까 이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이 실제로 분해가 돼서 우리한테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약물을 먹었을 때 이 약이 나한테 작용을 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는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는 이제 식품 그냥 관점의 반응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백질이 분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뭐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반응군, 비반응군, 영어로는 리스판더, 런리스판더 이렇게 보고 치료제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패스웨이는 뭐냐면, 우리 2만 개 유전자로 분해를 할 수가 없는 미생물이 골고루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냐면 마이크로바이오타 리스폰스가 필요합니다. 이 미생물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적절한 미생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대사체로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은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고, 특정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좋게 좋은 물질로 바뀌는지를 실시간으로 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기업들도 기존의
엘리 메치니코프가 얘기했던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랑 아메이가 출시한 마이렉과 매우 유사한 제품들이 처음에 이제 나왔던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거의 다 사라져 있거나 아주 적은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저렇게 몸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로 반응하는지 나한테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야지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회사들은 유전자 분석 위주로 해서 미생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연구만 하거든요. 아까 제가 김연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은 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김연아 선수라고 하면 어떤 분이 김연아 선수인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실제로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사체 분석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환경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제공하는 솔루션과 연구한 결과들이 연관성들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런 우리 몸 안에서 실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아메이하고의 미래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방향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식품 그리고 개인 맞춤형 식품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핵심적인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저널이 2019년에 나온 저널인데요. 지금 밑에 이제 임팩트 팩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미생물 저널 중에 1위를 하는 그런 저널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아메이와 진행하는 마이랩의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앞에 설명드리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마스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좋은 물질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 지금 그림이 정확하게 저희가 실험하는 그 96L 플레이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플레이트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되게 작은 플레이트인데 여기다가 지금 96L이면은 여러분들의 미생물 또는 여러분들 아이의 미생물 보내주신 분변을 제공하신 그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을 여기다가 재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장내 미생물이 저희 실험실에 들어오게 되면 내 장 안에 들어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허 기술을 가지고 내가 직접 먹지 않더라도 어떤 물질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얘가 실제 우리 나의 장내 미생물에 적합한지 나의 장내 미생물에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식스 솔루션의 경우는 1번부터 6번의 솔루션을 출시 전에 아메이와 장내 미생물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냈었고요. 이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피마스 유형 1번부터 6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통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아메이랑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AI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AI 기술이 지금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사실 거의 만능이잖아요. 아까 제가 챗GPT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는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인풋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텍스트 메시지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 그리고 올리는 문서 이런 것들이 많은 양들이 정말 방대한 양들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지금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IT에서도 중요하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에서 그 온라인 웹사이트처럼 내가 무엇을 입력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요. 입력했을 때 그 입력된 결과에 맞춰 가지고 답이 나오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답이 나오는 알고리즘에서 이제 정확한 답이 나오려면 인풋도 많아야 되고 이 플랫폼도 되게 뭐 나이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기술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되던 뉴트리언트가 되던 식물 영양소에 해당하는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되던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좋아? 좋지 않아?를 알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에다가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먹은 것처럼 사실 96L이니까 저희가 96번을 먹어야지 알 수 있는 거를 이 한 플레이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분변을 매우 사실은 분변의 양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양만큼은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복제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도 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재현을 해서 거기서 실제로 내가 먹었을 때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을까? 이 뉴트리언트는 실제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파이토 뉴트리언트는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되고 몸으로 들어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 저희가 대단히 그 멀티플한 결과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미생물들이 변화하는 아까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1세대 결과, 두 번째 어떤 미생물이 좋은 물질을 생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사체 분석 2세대 결과들이 여기서 종합이 되면서 3세대 시스템 안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의 기술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다양한 팩터의 그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사람의 그러니까 미생물 유형이 있을 때 어떠한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이용이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마무지하게 축적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알고리즘이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게 되면 나한테 정말 적합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는 실험을 거의 하지 않고도 뭐 예를 들면 정말 아주 심플한 실험을 하고도 나에게 맞아 틀려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뭐 구글에다가 질문을 하던 챗GPT에다 질문을 하면 막 무슨 만능처럼 막 답을 막 엄청나게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써봤을 때 GPT 같은 프로그램들 써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 해줬었거든요. 그 정확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늦고요. 그게 이제 한 5년 전에 IT였다고 하면 지금은 뭐 장족의 발전을 이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도 저희가 이 피마스 시스템과 같은 이 피마스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장내 미생물의 변화라든가 대사체의 변화라든가 어떤 인풋에 대해서 어떠한 물질들이 생성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축적이 되면서 앞으로 아메이와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바이오틱스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계속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이게 한 군데밖에 없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저도 이런 연구를 좀 비슷한 걸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관심 가졌던 분야는 지금 HM파마만큼 못 갔었고요. 제가 했던 거는 그 교수님들하고 좀 같이 봤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시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커피를 조금 볶은 지 오래된 원두커피를 좀 제공해서 커피를 주고요. 한쪽 학생들한테는 매일 신선하게 갓볶은 커피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 분들의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아까처럼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이게 반복이 되는지를 좀 보려고 매우 좀 터프한 지금 저희 피마스 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터프한 그런 시스템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네, 갓볶은 신선한 커피를 드셨을 때 장내 미생물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갓볶은 커피 같은 경우는 폴리페놀들이 있는데 이 폴리페놀들이 미생물들의 활성도 촉진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폴리페놀을 분해해 가지고 우리 몸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이 좋은 미생물들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 있고 대사를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이거를 재현이 되는지를 보다가 제가 이게 상용화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돼 가지고 HM파마하고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나 연구소에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두 군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벨기에 겐트 대학의 샤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시스템이냐면 1900년대부터 이 연구가 진행이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30년 지나도 예전에 그때 했던 연구랑 비슷한 정도 규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상용화보다는 연구 목적의 그런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빠르게 분석하고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시스템보다는 그냥 아주 진정성 있게 꼼꼼하게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임상 실험을 대신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임상 실험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먹이는 게 결과를 아까처럼 한 달 안에 이렇게 빨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시스템에서는 한 명 거를 보는데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쭉 저 실험을 한 명 거를 다 하려면 보통 적게 걸려도 1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안정화부터 다 와시아웃까지 다 하는 데까지 보통 1주에서 8주가 걸리니까 한 번 실험을 하는 데만 해도 한 사람한테 먹여가지고 반응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팀 시스템은 이제 TNO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이제 왕립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큰 그런 데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소장하고 대장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소장하고 대장까지 각각의 시스템들을 너무 이제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막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생기는 바이어스들이 되게 큰 거예요.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많은 차이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홀자펠 교수님께서 지금 거의 60년 정도의 연구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그 기술들이 모이고 뭐 지호셉 대표님하고 한동대에서 연구했던 그런 연구 결과들 그리고 H암페마가 탄생하면서 아메이하고 이제 같이 협력 연구했던 여러 결과들이 모여서 지금 저 피마스 시스템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물질들이 미생물을 통해서 어떻게 분해하는지를 이제 보면 여기는 설명을 들으셨던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대부분들이 인삼을 드시거나 홍삼을 드시거나 저희가 선물 세트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아메이에서는 인홍삼을 이제 판매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아셔서 그랬나 싶어요. 인홍삼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분해를 못하는 사람이 30%나 있습니다. 미생물, 적절한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이 진세노사이드 물질은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회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인홍삼을 드셨을 때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또 이제 석류에서 많이 나오는 물질이 이 그 엘라직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유로리틴이라고 하는 물질, 유로리틴 특히 A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야지 기능성을 나타내는데 저희가 이제 갱년기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거를 분해하실 수 있는 분이 한국 분 중에 한 40% 정도밖에 없어요. 저희가 피마스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건강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좀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강 효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하고 HM파마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전략을 지금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마이랩의 경우는 저희가 분변을 분석하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정확하게 각 고객의 장내 환경에 적합한 몸에 맞는 거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섭취 전에 분석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토바이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이토 뉴트리언트와 마이크로바이옴을 결합한 단어인데요. 이 계열의 제품들은 지금 현재 엔자임 바이옴과 바디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반응자를 고반응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없으신 분, 이 유전자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없으신 분들한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전자, 미생물을 채워주면서
그 미생물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 분해가 더 잘 되게 한다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엔자임 바이옴 바디키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만들어주는 영역이 아주 꿈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 3년 정도는 연구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메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미생물이 아니고 여러 미생물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해줘야지 되는 그런 영역이 비반응자가 반응자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여러분들이 연구 동의해 주신 분들의 경우는 피마스 분석 결과들을 계속 모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서 비반응자가 반응자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핵심 결론을 보면 마이랩의 경우는 미생물 다양성 증가, 핵심 포스트바이오틱스 증가, 그리고 사실 프로바이오틱스의 유형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배변 활동 원활이라든가 유익균 증가, 유해균 억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심이었고요. 아메이에서 저희 HM파마하고 연구를 꽤 오래 하셨는데 출시하기 전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실제로 섭취를 해서 이것에 대한 변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제품 출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 당시에 300분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인체윤리위원회에 이제 인체 시험 계획서 같은 것들 제출하고 그래서 진행을 했던 결과라서 이 결과들은 과학적인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결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81.45% 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봤고요. 저게 이제 p-밸류가 나왔는데 보통 p-밸류가 0.05, 0.01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0.05를 의미하는 거는 95%의 확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0.01은 99%의 확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81.45%의 그 개선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 수천만 퍼센테이지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99%가 아니고 99.9999999%로 이거는 정말로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파이토바이옴의 지금 이러한 연구 결과를 아까 뒤에 더 연결되는 건 마이랩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장내 미생물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연구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섭취한 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거를 이제 기대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파이토바이옴은 파이토케미컬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 키워드로 만든 단어이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건강보조식품을 드셨을 때 아까처럼 좋은 미생물이 있지 않게 되면 활성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건강한 미생물이 있다고 하면은 활성 효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미생물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어떤 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 미생물을 있는 경우는 이런 활성 효능을 부스팅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서 저희가 이거를 제품에다가 탑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 중에 대표 제품이 현재는 엔자임 바이옴이고요. 이 이후에도 한국 아메이와 글로벌 아메이와 지속적인 제품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대기 중인 제품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 제품에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효소로 한번, 이 효소도 아메이에서 개발하신 여러 연구자분들이 정말 좋은 효소들을 찾아내셨어요. 아밀라제의 역가라든가 프로테아제의 역가가 시중에 있는 제품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그런 제품을 찾아내셨고, HM파마에서는 저희가 헬스케어 상담센터에 마이랩을 드시고 좀 불편감이 있으세요라고 하는 분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단백질에 대한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단백질 소화가 되시는 분과 되지 않으시는 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잘 되시는 분 상위 10%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 중에 저희가 상용화할 수 있는 균을 찾아낸 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EM20701 균입니다. 그래서 이 균에 대해서는 아메이에 전용 실시권을 드리고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됐었고요. 이 균의 특징을 보면은 효소하고 아까 균이 같이 있을 때 복합 시너지가 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이 균을 썼을 때 특히 그 아메이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식물 영양소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인 소이빈 같은 경우는 450% 정도의 분해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이랩뿐만 아니고 엔자임 바이옴 같은 파이토바이옴 계열들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 유튜브로 나가는 영상이 1시간짜리 제가 거의 보는 경우가 없거든요. 사실 저도 근데 아이도 FCA 강연을 1시간짜리 열심히 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약간 지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챕터 3에서 빠르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와 HM파마가 비즈니스 협력을 한 이 기간을 보니까 2017년 5월 정도에 제안을 해서 2022년 8월에 출시가 된 그런 제품입니다. 정말 많은 기간 동안 검토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아메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 그렇지 않겠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 분야,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맞춤형 뉴트리션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제품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보면 건강의 핵심 키라는 거를 아메이가 진작에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말고도 제가 듣기로는 꽤 많은 회사들을 검토를 하신 끝에, 사실 저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기술이 다른 회사에 있었으면 저희랑 경쟁을 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것이 핵심 기술이구나 해서 저희랑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한 20년 독점 사업화 계약, 상용화 계약에 대해서 체결을 하시고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콜렉션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많아요. 한국식품연구원의 지금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2024년 기준입니다. 7천 건이 모였습니다. 이게 거의 10년 정도의 뭐 수십억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진짜 100억 단위로 연구비를 요청해가지고 그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진행이 되는 연구거든요. 지금 거의 7년, 8년 동안에 7천 샘플이 모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조 단위의 연구 비용을 썼는데요. 지금 3만 1,000건의 샘플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메이와 HM파마는 지금 정말 단기간에 저희 실제 출시한 기간보다 조금 빠르게 프리런칭 같은 걸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7만 건 이상의 샘플이 모였는데요. 이 샘플은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멀티 인풋, 대단히 많은 인풋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어떤 시드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고 계시는데 그 세부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지금 축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드셨을 때 좋아지는지,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멀티비타민, 저희가 더블엑스죠. 더블엑스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성분들을 여러분들의 분변에 넣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의 전환율이 어떤지를 한 분 한 분 보는 그런 연구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31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요. 매우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잘 이용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잘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이용하는 분들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반응자이신 분들은 반응자로 만들 수 있는 연구는, 솔루션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금 단계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마이크로바이옴 DB가 축적이 됐습니다 정도를 이제 보통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것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신뢰도 있는 비즈니스를 지금 같이 만들고 있다. 또 우리 미래에 아메이가 정말 뭐 사업을 지금 잠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90년 그리고 100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이 미래 비전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의 축적 정도가 정말 다른 서비스, 다른 제품, 그리고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이랩을 드시게 되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마이랩을 드셨을 때 부가가치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건강보조식품을 드셨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았을 때 더 많은 분해 전환이 될 수가 있고 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동물 실험, 그리고 저희의 피마스 실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체
실험까지도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고요. 이 연구 결과들은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마이랩이 우리한테 이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이해하시고서 마이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논문에 21년에 나온 논문에서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당신이 다이어터리 체인지 먹는 것을 조절한다면 그러면 저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질환이 걸릴 수도 있어. 잘못하면 저런 거 관리를 안 하면 나빠져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아메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굿모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여기 지금 그룹에서는 굿모닝이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굿모닝 프로그램에서 가져가고 있는 솔루션들, 여러 가지 솔루션들 믹스가 저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로 이제 먹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계열인데 저희가 마이랩뿐만 아니고 뭐 밸런스 이드인 369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아메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많으니까 저 프로바이오틱스는 무조건 마이랩만 드세요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설명 들으셨지만 맞춤형 나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나에게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이런 유형을 찾아드리는 목적에서 이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먹는 물인데요. 물을 이제 꾸준하게 아침에 이렇게 드시는 습관은 배변 활동도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미생물 측면에서도 물이 적었을 때는 대사 활동들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는 물 습관도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테인인데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아미노 액시드류들이 이제 지금 드시는 거에 이제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분해되기 전에 아미노 액시드는 물과 프로바이오틱스와 이 아미노 액시드들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가 저희가 제공하는 즉 분말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빠른 시간 내로 활성을 되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저희 몸 안에 들어가서 활성되기 전에 굿모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로테인을 같이 드시면 한 30초에서 1분 안에 얘네들이 원래의 활성을 빠르게 되찾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단히 잘 짜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합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식이섬유 계열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이어터리 체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식이섬유를 지금 이 세 가지 조합에다가 하나를 더 보충한다면 현재 굿모닝도 완벽한 굿모닝이지만 네 가지가 조합이 된다면 완벽한 굿모닝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효소는 엔자임 바이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점을 많이 아실 테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솔루션들과 한꺼번에 같이 믹스해서 드셔도 되고 따로 드셔도 되는 이런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 하나는 운동 습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이 시뮬레이션 기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왜 분석을 하고 있고 아메이는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결국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측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죠? 그러면 좋은 방법은 종목을 선정하고 적절한 금액을 배분하면 투자 수익이 극대화가 되겠죠. 어떤 게 올라갈지 예측한다면. 그래서 뭐 차트 분석도 하고 저희가 뭐 PBR, PER 이런 거 분석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품 판매자는 어떤가요? 구매 수요를 예측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저희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있잖아요. 12월 15일 정도 이후에 지금 대량으로 세일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는 희소식이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 미쳐버리겠는 거죠. 적시에 제품을 제공하고 재고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이익률이 10%라고 하면 재고 10%가 쌓여버리면은 이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로 저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장 시점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비하죠? 부품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하면서 오랫동안 고장 없이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관리를 하는 우리와 같은 헬스앤 웰리스 고관여자 같은 경우는 건강 변화를 예측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건강 변화에 대한 관리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해답들을 받아야지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강 혁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큰 키워드들은 미래를 예측해서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랩 서비스의 현재, 그리고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약간 중간 단계의 영역을 더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질병이 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아메이와 HM파마가 같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ABO 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같이 이제 좋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제공해 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뵙고 있고요. 앞으로도 HM파마와 아메이가 같이 준비하는 여러 이런 서비스들과 함께 여러 사업자분들도 건강하시고 많은 사업계 발생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